정유는 올해 38살입니다. 대기업 회계팀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고 남편 태호와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연애 기간까지 합치면 12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2년 동안 정유는 쉬지 않고 무언가를 내어주었습니다. 남편 태호는 역사학을 전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학문에 대한 열정은 있었지만 현실적인 능력은 부족했습니다. 박사과정을 밟는 동안 수입이 없었고 그 시간 동안 데이트 비용은 전부 정윤이 냈습니다. 오빠, 이번 달 용돈이야. 정윤은 엄마처럼 용돈도 챙겨주었습니다. 태호가 지방의 작은 대학에서 임시직으로 일하게 되었을 때는 중고차도 사주었습니다. 사랑하니까, 함께할 미래가 있으니까. 정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 금자는 남편이 일찍 죽고 혼자 두 자녀를 키운 사람이었습니다. 첫째 딸 미정과 둘째 아들 태호. 억척스럽고 강한 여자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허리 한 번 안 굽히는 사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참지 못하는 사람. 결혼 전 금자는 정윤을 반대했습니다. 점쟁이가 그러더라. 얘가 우리 태호 잡아먹을 사주래. 정윤은 그 말을 듣고도 참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니까. 언젠가는 마음을 여실 거라고 믿었으니까. 가까스로 결혼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 금자가 정윤에게 말했습니다. 정윤아, 너 모아둔 돈 얼마나 된다고 했지? 한 5천만 원 정도요. 태호 명의로 해둔 아파트 전세금 돌려줘야 해. 너도 좀 보태. 정윤은 보탰습니다. 5천만 원 중 4천만 원을 보탰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금자는 그 돈에 대해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정윤도 차마 먼저 꺼내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돈 얘기를 하는 것이 예의 없는 행동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정윤은 서울의 본사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서울에서 원룸 빌라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금자는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알아서 잘해. 그게 전부였습니다. 정윤은 혼자 부동산을 돌아다니고 혼자 계약하고 혼자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1년 후 태호가 서울의 한 대학에서 시간 강사 자리를 얻었습니다. 임시직이었지만 어쨌든 서울이었습니다. 그러자 금자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집 알아봤어. 보증금 1억에 월세 40. 괜찮은 데야. 정윤은 놀랐습니다. 본인이 서울 이직했을 때는 아무 말 없던 사람이 아들 취직하니까 직접 집까지 알아본 것입니다. 보증금은 네가 대출받아서 마련해. 금자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대출 신청서였습니다. 어머니, 제가요? 당연하지. 며느리가 신경 써야지. 당연하다. 정윤은 그 말을 12년 동안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데이트 비용 내는 것도 당연하고, 용돈 챙겨주는 것도 당연하고, 차 사주는 것도 당연하고, 전세금 보태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이제는 대출까지 받아서 보증금을 마련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정윤은 그날 밤 혼자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12년 동안 태호에게 쓴 돈, 데이트 비용, 용돈, 중고차, 전세금 보탠 것까지 합계는 2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정윤은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형편이 어려우시니까 남편 일찍 잃고 혼자 두 자녀 키우시느라 힘드셨을 테니까. 정윤은 그렇게 생각하며 12년을 버텼습니다. 며칠 후 정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시누이 미정이었습니다. 정윤은 조금 의아했습니다. 결혼 후 10년 동안 미정과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명절에 만나 인사하고 안부 묻는 정도. 그런 사이였습니다. 정윤아, 우리 좀 만나자. 너한테 해줄 얘기가 있어. 네? 무슨 일이세요, 형님? 전화로는 좀 그래. 내가 서울 올라갈게. 미정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 무거운 것을 품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며칠 후 서울의 한 카페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미정은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한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세요? 정윤아. 네. 엄마가 또 돈 얘기했지? 정윤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알지. 엄마가 원래 그래. 미정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윤아, 너 혹시 엄마가 얼마나 있는지 알아? 네. 재산이요? 엄마 지방에 건물 3개 있어. 정윤은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뭐라고요? 상가 2개, 다가구 주택 1개. 월세 수입만 해도 상당해. 정윤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계속 돈을? 그게 엄마 방식이야. 방식이요? 엄마는 사람을 시험해. 내가 얼마나 순종하는지, 얼마나 참는지 그걸 보는 거야. 정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2년 동안 시어머니가 형편이 어려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해하려 했고, 그래서 참았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3개라니. 형님, 그러면 저는 그동안 엄마한테 시험당한 거야. 12년 동안. 정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미정의 얼굴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근데 정윤아, 더 중요한 게 있어. 더요? 그 재산 원래 엄마 거 아니야. 정윤은 눈물을 훔치며 미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30년 전에 동업하던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 거였어. 미정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나 13살 때 봤어. 엄마가 그 사람 쫓아내는 거. 미정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30년 전의 어느 날, 13살 미정은 엄마가 운영하는 식당 뒷문에 숨어 있었습니다. 안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가게는 내 거야. 꺼져. 금자야,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같이 시작한 거잖아. 계약서에 내 이름만 있어. 네 이름은 없어. 내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데? 70%가 내 돈이야. 증거 있어? 없잖아. 꺼지라고.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울면서 쫓겨나왔습니다. 13살 미정은 그 여자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 미정이 정윤에게 물었습니다. 정윤아, 혹시 내 엄마 이름이 뭐야? 수님이요. 박수님. 미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때 쫓겨난 여자 이름도 수님이었어. 정윤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 그게 무슨... 정윤아, 그때 쫓겨난 여자가 내 엄마 아니야? 정윤은 그날 밤 친정으로 달려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미리 전화하고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친정 어머니 수님은 작은 빌라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정윤이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늘 작은 집, 늘 빠듯한 살림. 수님은 정윤을 혼자 키웠습니다. 어떻게 키웠는지 정윤은 자세히 몰랐습니다. 엄마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엄마가 힘든 건 내가 알 필요 없어. 어릴 때부터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정윤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수님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의 다급한 얼굴을 보고 놀라 일어났습니다. 정윤아, 무슨 일이야? 왜 이 시간에? 엄마, 나 물어볼 거 있어. 뭔데 그래? 정윤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 시어머니랑 무슨 일 있었어? 수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갑자기 그건 왜? 30년 전에 엄마 시어머니랑 동업했어? 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엄마, 제발 말해줘. 수님은 오랫동안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다 말해줄게. 수님은 3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수님은 37살이었습니다. 금자와는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자랐고 같은 학교를 다녔습니다. 결혼 후에도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수님의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윤이 3살 때였습니다. 남편이 남긴 것은 작은 보험금뿐이었습니다. 수님은 그 돈을 꼭 쥐고 살았습니다. 금자야, 나 식당 하나 해보고 싶어. 식당? 너 혼자? 응. 요리는 자신 있거든. 그럼 나도 끼워줘. 나도 식당 해보고 싶었어.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식당을 시작했습니다. 순임은 자금의 70%를 댔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 전부였습니다. 금자는 30%를 대고 운영을 맡았습니다. 순임은 주방에서 요리를 했고 금자는 홀에서 손님을 받았습니다. 식당은 잘 됐습니다. 순임의 요리 솜씨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이 늘었고 매출은 계속 올랐습니다. 3년 후 두 사람은 건물을 샀습니다. 작은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계약서였습니다. 순임아, 계약서는 내 이름으로 하자. 왜? 네가 주방에만 있으니까 내가 관리하기 편하게. 나중에 정리할 때 네 목 다 줄게. 순임은 친구를 믿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친구였으니까요. 그래서 계약서에 금자 이름만 올렸습니다. 그것이 실수였습니다. 건물을 산 지 1년 후 금자가 돌변했습니다. 이 가게는 내 거야. 금자야, 무슨 소리야? 우리 같이 시작했잖아. 계약서에 내 이름만 있어. 네 이름은 없어. 내 돈이 70%야. 내 돈으로 시작한 거야. 증거 있어? 없잖아. 현금으로 줬으니까. 순임은 그날 식당에서 쫓겨났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 그 전부를 잃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딸 정윤을 키울 돈도 없었습니다. 그 뒤로 나는 순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공장에서 일했어. 식당에서 설거지했어.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정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왜 그렇게 힘들게 사셨는지 이제야 알겠어. 금자가 그 뒤로 사업을 더 키웠어. 건물을 더 샀고 지금 세 채야. 그게 다 엄마 돈으로 시작한 건데. 그래. 내 돈이 씨앗이었어. 정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 근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순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를 그 집안으로 시집 보낸 거야? 정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를 배신한 사람 집안으로. 왜? 순임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금자가 먼저 연락해 왔어. 12년 전에. 뭐? 내가 태호 만난다는 걸 금자가 알았어.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어. 정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금자가 나한테 전화했어. 순임은 12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순임아, 나야. 금자야. 순임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뭔 일이야? 네 딸이 우리 태호 만난다며?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 있지. 내가 제안할 게 있어. 금자의 제안은 이랬습니다. 정윤과 태호의 결혼을 허락하는 대신 순임은 과거 일을 절대 발설하지 않는다. 만약 발설하면 정윤이 불행해질 것이다. 내가 복수하고 싶으면 해봐. 대신 내 딸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 그것은 협박이었습니다. 정윤을 인질로 삼은 협박. 순임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 아니, 딸이 불행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래서 나는 12년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 정윤은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시어머니가 나를 며느리로 받아들인 이유가 너를 인질로 삼으려고. 그래야 내가 함부로 못하니까. 정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12년간의 희생. 그 모든 것이 사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정윤은 처음부터 인질이었습니다. 정윤은 며칠을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12년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데이트 비용을 낼 때마다 느꼈던 당연함. 용돈을 챙겨줄 때마다 느꼈던 뿌듯함. 차를 사줄 때 느꼈던 사랑.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대체 뭐였던 거지? 정윤은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만나야 한다고. 그리고 이번에는 참지 않겠다고. 정윤은 시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30년을 기다렸어. 이날을. 정윤은 멈춰 섰습니다. 엄마 목소리였습니다. 정윤은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두 여자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친정어머니 수님과 시어머니 금자. 30년 만의 대면이었습니다. 수님의 앞에는 낡은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네가 왜 여기에? 금자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왜 왔게? 네가 30년 동안 피해 다녔잖아. 뭘 어쩌려고? 이거 봐. 수님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30년 전 계약서, 내가 돈 보낸 은행 거래 기록, 식당 매출 장부 사본. 다 있어. 금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어떻게? 너 나 쫓아낼 때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당한 줄 알았어? 수님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나도 바보는 아니야. 쫓겨나면서 챙길 건 챙겼어. 그래도 시효가. 사기죄 시효는 지났지. 근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돼. 변호사한테 다 확인했어. 금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내 건물 3개, 그거 내 돈으로 시작한 거야. 70%가 내 돈이었어. 그건 30년 전 일이잖아. 3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수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공장에서 일하고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딸 하나 키우려고 안 해본 일이 없어. 수님아. 근데 너는 내 돈으로 건물 사고 또 사고. 지금 세 채야. 월세만 얼마야? 금자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내 딸까지 인질로 삼았어. 그때 정윤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엄마. 수님이 돌아보았습니다. 정윤아, 너 언제부터 거기? 다 들었어. 정윤은 시어머니 금자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금자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를 인질로 삼으신 거예요? 금자가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12년 동안 저한테 돈 뜯어간 거, 그것도 계산이었어요? 그건 아니. 우리 엄마가 복수 못하게. 엄마 딸을 볼모로 잡으면 엄마가 함부로 못할 테니까. 그래서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인 거죠? 금자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점쟁이가 아들 잡아먹을 사주라고 했다면서요? 그거 거짓말이죠? 금자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결혼 반대한 척하면서 사실은 계획이었던 거잖아요. 우리 엄마 딸이라는 걸 알아보시고 무서웠던 거잖아요. 정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언젠가 들킬까봐. 우리 엄마가 복수할까봐. 그래서 저를 가까이 두고 감시한 거잖아요. 금자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12년 동안 제가 바친 돈이 2억이 넘어요. 데이트 비용, 용돈, 차, 전세금. 전부 제 돈이었어요. 금자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랑받는 줄 알았어요. 이 가족의 일원이 된 줄 알았어요. 정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부터 인질이었네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태호와 미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분위기가? 태호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미정은 상황을 짐작한 듯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태호, 너도 들어. 정윤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30년 전에 우리 엄마를 배신했어. 동업자였는데 돈 다 빼앗고 쫓아냈어. 뭐? 태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나를 며느리로 받아들인 건 우리 엄마가 복수 못하게 하려고 나를 인질로 삼은 거야. 태호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이게 사실이야? 금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정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사실이야. 나도 알아. 누나, 나 13살 때 봤어. 엄마가 수님 이모 쫓아내는 거. 태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정이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엄마, 나도 할 말 있어. 미정아, 엄마가 나 강제로 결혼시킨 것도 이것 때문이야? 금자가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뭔가 알까봐 두려웠던 거지. 그래서 일찍 시집 보낸 거지. 금자의 눈가가 떨렸습니다. 20년 전에 나 준혁이 좋아했어. 엄마도 알잖아. 그 집안은 안 됐어. 너한테 안 맞았어. 거짓말하지 마. 미정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준혁이 아버지가 수님 이모 알던 사람이었지? 내가 준혁이랑 결혼하면 과거가 밝혀질까봐 두려웠던 거지. 금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헤어지게 하고 선본 남자랑 결혼시킨 거야? 금자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 20년 동안 사랑 없는 결혼 생활했어. 하루도 행복한 적 없어.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게 다 엄마 비밀 지키려고 그런 거였어? 나를 희생시킨 거였어? 금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정아, 그건 뭐? 나를 위해서? 거짓말. 다 엄마를 위해서였잖아.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 여자와 한 남자. 30년간 숨겨진 진실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수님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금자야. 뭐? 나 30년 동안 이 순간만 기다렸어. 금자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처음에는 복수하고 싶었어. 네가 나한테 한 것처럼 너도 망하게 하고 싶었어. 금자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 수님이 서류 뭉치를 집어들었습니다. 소송하면 이길 수 있어. 변호사가 그랬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내 재산 절반 가져올 수 있대. 금자가 몸을 떨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뭐가 남겠어? 법정 싸움하면서 몇 년 보내고 결국 둘 다 지치겠지. 수님이 금자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안할게. 뭔데? 네 손으로 돌려줘. 금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딸한테 12년 동안 뜯어간 거 네 손으로 돌려줘. 그러면 소송 안 해. 조용히 끝내줄게. 금자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윤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응. 나는 그 돈 필요 없어. 수님이 놀라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윤아? 12년 동안 내가 번 돈은 내 돈이야. 내가 선택해서 쓴 거야. 정윤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물론 속은 거지. 시어머니한테 이용당한 거지. 근데 그렇다고 그 돈을 돌려받는다고 내 12년이 돌아오는 건 아니야. 수님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은데? 엄마 몫은 엄마가 받아. 정윤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에 빼앗긴 거. 그건 엄마 거잖아. 그건 당연히 돌려받아야지. 수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가 나 힘들게 키운 거 이제야 알았어. 그 돈 받아서 이제 편하게 살아. 정윤이 시어머니 금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어머니한테 바라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뭔데? 사과요. 우리 엄마한테.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금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요. 12년 동안 저를 인질로 삼은 것. 사람 취급 안 한 것. 사과하세요. 금자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님아,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전에 내가 잘못했어. 내 돈 빼앗고 쫓아낸 거. 평생 죄책감 느끼면서 살았어. 수님은 아무 말 없이 금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무서웠어. 들킬까봐. 그래서 더 나쁜 짓을 했어. 내 딸까지 이용한 거. 금자가 정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윤아, 미안해. 너를 사람으로 안 본 거. 이용한 거. 미안해. 정윤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정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미정아. 나도 결정한 거 있어. 뭔데? 이혼할 거야. 금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정아, 그건 20년 동안 사랑 없는 결혼 생활했어. 이제 끝낼 거야. 그래도 20년인데. 엄마 뜻대로 살았더니 이 꼴이야. 이제 내 뜻대로 살게. 미정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준혁이 아직 미혼이래. 연락해 볼 거야. 금자가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20년 늦었지만 그래도 해볼 거야. 내 인생이니까. 태호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태호야. 나도 몰랐어. 엄마가 이런 분인 줄.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윤이한테 미안해. 12년 동안 당연하게 받기만 했어. 태호가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책임질게.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윤은 남편의 눈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정윤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함께하든 안 하든 나는 더 이상 희생만 하면서 살지 않을 거야. 정윤은 어머니 수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가자. 그래. 두 모녀가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미정도 따라 나왔습니다. 나도 같이 가도 돼? 정윤이 신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물론이죠. 형님. 새 여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금자는 빈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로 30년간 쌓아올린 것들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거리를 걷는 새 여자가 있습니다. 친정어머니 수님, 며느리 정윤, 시누이 미정. 세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걸었습니다. 수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윤아. 응. 미안해. 12년 동안 말 못해서. 정윤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가 나 지키려고 그랬잖아. 미안해하지 마. 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정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수님 이모 저도 죄송해요. 알면서도 말 못했어요. 수님이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도 피해자야. 미안해하지 마. 세 여자가 걸음을 멈추고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윤이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 응. 엄마는 30년 잃어버렸고 형님은 20년 잃어버렸고 나는 12년 잃어버렸어. 정윤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근데 앞으로 남은 시간이 더 많잖아. 그 시간은 우리 거야. 수님이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보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그러자. 미정도 웃었습니다. 나도 끼워줘. 이제 진짜 내 인생 살 거야. 새 여자가 나란히 걸어갑니다. 30년의 배신, 20년의 강요, 12년의 희생. 그 모든 시간을 지나 마침내 만난 새 여자. 그들의 앞에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는 누구의 뜻도 아닌 자신의 뜻대로 살 시간이.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30년 전 친구를 배신하고 재산을 빼앗은 시어머니. 그 시어머니는 피해자의 딸을 며느리로 삼아 인질로 삼았습니다. 12년 동안 며느리에게 2억이 넘는 돈을 뜯어냈습니다. 건물이 3개나 있으면서도요. 하지만 진실은 결국 밝혀졌습니다. 30년이 걸렸지만요. 여러분, 혹시 지금 무언가를 참고 계신가요? 가족이니까, 사랑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당연하다는 말에 자신을 가두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의 새 여자처럼 언젠가는 그 당연함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옵니다. 그때가 30년 후든 12년 후든 깨달은 순간이 바로 시작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희생하는 것도 당신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강요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